안녕하세요. 박영철입니다. 오늘부터 한 5에서 6강 정도? 5강, 아니면 또는 5에서 한 6강 정도는 토지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토지 개발을 가리키는 학원도 굉장히 많아요. 각 학원마다 다니다 보면, 각각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토지 개발을 배우는 목적은 뭐죠? 땅을 보는 눈, 땅을 보는 눈을, 안목을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땅을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 굳이 공인중개사들 포함해서 일반 토지 전문가들까지 해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는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에서 어떤 사용하는 어떤 그런 뭐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 하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토지 개발을 배우는 목적은 공무원들이나 또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서로 의견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아무리 토지 개발을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 그들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침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지 개발을 강의하는 분들도 다 뭐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 많지만, 특별히 그렇게 어렵게까지 강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토지를 사서, 그죠? 토지를 사서 이게 건축허가가 날까 안 날까,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또 위험 요소가 몇 가지가 있을까,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토지를 딱 봤을 때 저건 건축허가 나겠는데, 저건 뭐 살림이 너무 빡빡해, 경사도가 너무 높아, 어? 그래도 뭐 도로가 조금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하고 상의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 개발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토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거 배우는 거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토지 개발 몇 건이나 하겠어요? 내가 땅을 샀어. 뭐 산 밑에 있는 땅을 이만큼 샀어. 그러면 내가 뭐 처음부터 도면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분들이 하듯이 이런 토지 개발도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이라든가 공무원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봐야지 내가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토지 개발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에요, 재량권. 재량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불측의 어떤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공무원들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빼기 때문에 쉽게 쉽게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그러지 않고, 자, 그럼 제가 이제 토지 개발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강의할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토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죠, 도로. 도로의 비중을 제일 많이 두고 강의를 할 거예요. 도로의 비중을. 도로는 음, 이제 이게 쭉 다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개략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도로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요. 개발 행위 허가에서 요구하는 도로가 있고, 도시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비도시 지역도 다릅니다. 그죠? 여기는 건축법하고 일맥상통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세 가지가 제일 헷갈려하고 어려워해요. 그죠? 그 다음에 현황도로, 법정도로. 예를 들어서 비도시 면지역이라고 한다면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도로를 사용승낙 받아야 될까요? 그런 문제들부터, 또는 마을 안길, 포장된 마을 안길, 비포장인 마을 안길, 일부의 이제 도로 넓이가 뭐 이렇게 조금 좁아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 연결 허가가 있어요. 그죠? 국도, 지방도 4,000에서 이상의 시군구도는 도로 연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도로 연결 허가. 그죠? 여기에는 감속 차선, 가속 차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뭐 테이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요것도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로법, 사도법도 제가 일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사도법은 말 그대로 개인 도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도로의 어떤 너비의 기준이라든가 내구성 기준은 국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사도긴 사도지만 우리가 어떤 연수원을 들어가게 큰 연수원이 있어.
그럼 어떤 국도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연수원 길 있죠. 대부분 이런 건 사도거든요. 연수원 땅에 포함되어 있는 사도거든요. 그럼 도로 잘 돼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사도예요. 자,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있어요. 요것도 잘 타고 들어가면 굉장한 이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 보면 이제 뭐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된 뭐 도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농로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개발하면서 배워야 될 게 이제 임야고 농지가 있어요. 뭐 임야 같은 경우 산지정호가 농지정호가 뭐 그죠? 그다음에 건축허가 뭐 일괄 민호로 처리되고 그다음에 봐야 될 게 경사도 인목축적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강 수변이라든가 아니면 수변기역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좀 허가가 잘 안 나는 곳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경매하고 매매에서 개발행 허가권 승계 여부, 그다음에 산지명 기간과 성공 전략, 농지 전용 허가와 허가권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일부 강의를 좀 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은 개발 시 각종 비용 문과 기간 이건 뭐 솔직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비용 뭐 얼마 들겠다 대충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건축 허가라든가 토지 개발에 대한 어떤 판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쭉 앞으로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이렇게 좀 이론적인 강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강사분도 많아요. 강사분들도 많고 그런데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토지 개발에 대해서 들어놓으면 아마 웬만한 토지 개발 강의 뭐 4, 50만 원짜리 그런 것들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지를 보는 눈이 여러분들한테 확 뜨일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뭐 옛날 강의 한번 보시라 해도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적인 강의를 하면 조회수,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뭐 공장 뭐 몇 평 나왔어요. 뭐 어쩌고 이제 뭐 그런 것들 해야지 조회수가 빵빵 늘어나는데 구독자도 빵빵 늘어나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특별히 없어요. 근데 물론 제가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을 가끔씩 합니다. 네, 어차피 제가 이제 전공이 뭐 이런 토지 개발 아니면 부동산 경매 쪽이니까 또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특약 관련 사항들 부동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토지 개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강의도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런 토지 개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